대표님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진짜 시간 관리 잘 못하거든요.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환경 설정이에요. 제가 일단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아침 일찍 PT를 끊어요. 누군가 나를 관리할 수 있게끔 내가 돈으로든 시간적으로든 환경 설정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하루의 루틴이 뭐예요? 5시 반쯤 일어나요. 그리고 이동을 해서 6시 반에 PT를 해요. 그 다음에 씻고 나오면은 한 8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시 반에 출근을 해요. 하루 일정들, 미팅들 보고 한 12시 반쯤 골프 레슨을 잡아놔요. 또 오후 일정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 한 12시에서 1시? 근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난다고요? 네. 체력이 안 좋으면은 잠을 자도 피곤해. 근데 이게 체력이 좋아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덜 피곤한 느낌이 있어요. 운동을 그래서 중간에 꼭 넣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의 핵심. 내가 운동을 통해 체력을 일단 키워놔야지 내가 시간도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런 시간표 이런 건 따로 쓰시진 않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3개를 쓰고 있거든요. 일단 하나는 저의 전체적인 일정 관리하는 거.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다이어리가 있고요. 하나는 약간 헤비 트래커 같은 느낌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 좀 루틴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 이런 체크용. 하나는 저의 일기나 회고하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보통 매일 다 쓰는 거예요? 최대한 다 쓰려고 해요. 하루를 놓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틀 연속을 놓치진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쓰셨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하는 내내 썼어요. 일기는 제가 20살 때부터 썼어요. 일기랑 가계부. 어때요? 안 쓰는 것과 쓰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 오늘 뭐 하면서 잘했지? 몸은 바쁜데 내가 뭐 했지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확실히 기록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되면서 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감정이 올라오는 게 좀 막혀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멘탈 관리의 느낌이네요. 작년부터 추가된 게 제 칭찬 일기거든요. 오늘 잘한 거, 그런 칭찬하는 거는 한 줄씩 꼭 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게 내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시간 자체가 없으면은 돈적으로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매몰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많이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시간 관리나 이런 멘탈 관리 잘하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의 차이가 있나요? 정말 커요. 아침마다 본인들의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가 세일즈 회사다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들도 너무 많고 거절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정말 사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멘탈이 안 되면은 고객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거나 뭐 이런 사소한 거에 엄청 기가 죽어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매출적 기복도 적을 수도 있고 네. 감정 기복도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원래 매출 기복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이 당연한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연에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계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롱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세일즈 회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이런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도 연습을 하는 법이 있나요? 저희 이 고객 관리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시스템 자체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내 멘탈이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저희는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들을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막 자책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내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하나요?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좀 더 끈기 있게 더 잘하나요? 절대 나이가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은 고통의 역치가 좀 높으신 편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좀 잘해요. 뭘 하더라도 원래는 일은 다 힘든 거다 라는 마인드로 그 다음을 버텨내는 힘이 있는데 그 전에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 일은 힘들어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질문을 바꿔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기복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뽑기 전. 근데 이게 관리라는 게 시간 관리도 있고 나의 돈 관리도 있고 마인드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운동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장사를 하던 조급함을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조급함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가장 좀 끝단의 질문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각오와 열정이 있는가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면접 볼 때 채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월 100만 원만 벌어도 3개월간 할 수 있냐 이런
이런 질문인가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나도 여기처럼 뭐 고수익을 받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는데 누구나 있잖아요. 만약에 한두 달 안에 저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1년 동안 돈 못 벌더라도 나는 남아있겠다라는 자신이 있는가. 당연히 그 안에 벌어들긴 할 거고 나는 나랑 같이 해서 1년 동안 돈 못 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난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이 일이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급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차라리 마인드 자체를 1년 동안 돈 못 벌더라도 남아있겠다. 그 정도의 각오가 열정돼 있고 그리고 그 정도의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준비가 돼 있는가. 전 이걸 좀 따져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의 유무도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내가 지금 당장 뭐 핸드폰비 5만 원을 못 내면은 막 신용불량이 돼. 그러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노하우와 스킬이나 화법이나 이런 거 알려줘도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급하니까. 그쵸. 그럼 결국 마음이 여유로워야 본인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쵸. 뭔가 수용이 되는 거지. 이 회사에선 처음일 거 아니야. 아무리 뭐 그 전에 해봤던 안 해봤던 상관없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따르고 어쨌든 저희 회사 시스템 자체도 성공자들 많이 배출시킨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따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돈을 벌러 오신 분들 돈을 벌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책임감이고 목표이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이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미쳐. 그러면은 따를 수가 없는 거. 그렇게 따랐을 때는 대략 월 1,000 정도를 벌 수 있는 건가요? 매출이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저는 연봉으로 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드 목표를 저는 10억으로 잡아요. 내가 적어도 현금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내가 잘 되더라도 어깨 올라갈 필요도 없고 안 되더라도 막 기죽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봉 10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달이 1억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뭐 빵원일 수 있고 갑자기 그 다음 5천만 원, 2억 천, 3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내가 무조건 월 1,000만 원 벌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목표 4명의 집과 차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따박따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시드를 만드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한 10억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10억을 모으는 기간이 저랑 같이 했을 때 짧다라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때까지 나는 월 1,000 왜 못 벌어?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월 1,000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당연히 시즌도 탈 것이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연 1억 정도는 충분히 이제 벌 수 있다. 그렇죠. 연봉으로 전 따져야 된다 생각해요. 유치원 교사 했을 때랑 지금 이 세일즈의 업을 할 때랑 사실 성격이 아예 다르잖아요. 힘들진 않았어요. 진짜 곰곰하게 따져보면은 그때도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둘 다 힘들다? 둘 다 너무 힘들었는데. 안 힘든 건 없다. 대표님 근데 회사에서 여자 직원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남자 직원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으세요? 전 다 많은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세일즈업에 있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비중으로 따지면은 7대3? 남자들은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좀 큰 돈 벌 수 있는 거에 좀 쉽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만큼의 도끼와 야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가죠. 처음에 도끼가 필요하군요. 도끼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약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라할 수 있을 만한 팁이 있을까요? 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진짜 독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 관리의 핵심이 내가 이 업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큼 확보하느냐가 저는 관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딱 정해주시죠.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업에 최소 하루에 몇 시간 써야 한다. 내가 딱 시작하고 3년 정도는 잘 때 빼고 일 생각만 해야 된다.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어떤 목표를 꿈꾸다. 네.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모았어요.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투자를 해야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자산을 늘리고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거를 모으고 지켜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한 번은 꼭 일어나 봐야 된다. 그래야지 피곤해서 일찍 자고 또다시 일찍 일어날 수 있고 한 번은 진짜 소리 질러가면서라도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확실히 할 게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서 근데 뭐하지 느낌이면 바로 잘 것 같거든요.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물론 이제 PT 뜨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빡센 친구, 얘는 유도리가 1도 없다라는 친구한테 돈을 걸었어요. 내가 일어나서 세수해서 로션 바르는 거 내가 인증샷 찍어서 안 보내면 5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무조건 일어나요. 꿀팁이네요. 유도리가 1도 없는 친구에게 돈을 걸어라. 네.